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역시 북한 문제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포털에서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뭔가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김정은 유고시 최고 지도자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김정은 유고시 최고 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22일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협의 소식통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김정은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위해 현재 당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 김여정에게 최근 북한의 모든 인사권과 검열권을 틀어진 조직 지도부를 맡겼으며 김여정이 최근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다는 첩보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 때문입니다. 흡연은 물론 술과 고지방 치즈, 각종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김정은은 20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한 프랑스 의료진은 김정은이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 등의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으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복형인 김정남을 제거한 김정은에게는 위로는 형 김정철이, 아래로는 동생 김여정이 있는데요. 김정철은 김정은과 매우 우애가 깊다고 하지만 대단히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으로 정치보다는 음악에 빠져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김여정은 김정은과 스위스 유학을 함께 했고 어린 시절부터 정치 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중앙회의 결정에서 결정한 대로 김정은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경우에 일단 김여정을 대행으로 내세운 임시 지도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김여정이 당과 군부를 모두 장악할 만한 리더십을 갖췄냐 하는 것입니다. 김여정을 국무위원장 대행으로 내세운 임시 지도체제는 내각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테크노크라트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내각을, 김정은이 발탁해서 고속 승진한 박정천 총참모장이 군부를, 오랜 부침을 겪으며 당을 장악해온 최령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불이익을 받아온 군부 주요 인사들이 이들 3인방 중심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고 북한 주민들 역시 최근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정권 차원의 수탈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유고 이후 들어서는 김여정 대행체제가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김여정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이 요미우리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당 선정선동부를 다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었죠. 그래서 노동신문의 어떤 그 홍보 또 김정은이 참석하는 이 행사, 국제행사, 대외행사의 어떤 홍보, 그리고 이제 홍보 전략, 기획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총괄을 해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작년 연말인데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조직 지도부는 정말 엄청난데요. 조직 지도부를 굳이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자면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 그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권한에다가 권력은 훨씬 더 많죠.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직 지도부에서 검찰 그리고 이제 허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이런 모든 그 사법권들을 전부 다 통과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 내의 모든 인사권을 다 틀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정일 시대에 장성택과 리제강이 그 권력을 나눴었는데
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권력을 나누어서 장성택과 리재강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행정부란 게 없어졌고 다시 이제 조직지도부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지도부가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됐습니다. 그런 자리에 김여정이 왜 갔을까?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권한 대행을 하려고 하면 인사권과 이런 그 사법권, 감찰권 이런 것들을 틀어지고 있고 이런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야 유고시에 이제 신속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부부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겼지 않은가라고 이제 그림은 나옵니다. 문제는 기존 세력들이 이 김정은을 에워싸고 있는 이 기존 세력들이 이것을 인정하냐? 기존 세력들은 인정합니다. 왜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박봉주나 박정천, 최룡해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 제일 좋죠. 최고죠 지금이.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현상유지 전략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현상유지는 지금 현재 백두혈통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해놓고 있는 김정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그 밑에서 실무를 하고 그 실무를 하면서 엄청난 이권 권력을 챙기고 이게 이제 현상유지인데 김정은이 뭐 아파서 정치 일선에 못 나선다든지 아니면은 뭐 급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백두혈통을 위에다 내세우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 백두혈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그 이후에 김여정 이후에 뭐 4세대에 내려가서 이게 뭐 다른 성씨로 변한다. 이거는 그때 가서 일이고 일단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김여정을 내세워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군부가 완전히 쇠락을 했는데 그 군부가 쇠락한 것이 이제 10년이 안 됐죠. 초기에는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이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권력 그리고 이권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부가 지금 뭐 내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복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현상 타파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현상 타파를 하려고 하면은 김여정 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후계 구도인 이 김여정 체제를 흔들어야 군부 또는 지금 현재에서 밀린 당 사람 어떤 그 고위층들 이 사람들이 다시 복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현상 타파는 뭐냐? 두 가지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겠다. 그러면 이제 김정철이 뭐 에릭 클립턴 좋아해서 영국에 가서 공연 보고 뭐 했던 거 그거는 뭐 그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백두혈통이라도 선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하나 세워놓고 자신들이 이제 실무 처리를 하는 이런 현상 타파를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김일성 시대에 훨씬 못 미치죠. 지금의 어떤 그 김정은의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백두혈통은 그냥 시효가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21세기에 무슨 백두혈통이냐 우리가 무슨 왕조 체제냐 하고 그냥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제 급진 그리고 온건 현상 타파 세력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는 현상 유지 세력 바로 김여정을 옹립하는 현상 유지 세력 이렇게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김정은이 권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정권이 신속하게 안정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신속하게 안정되는 그 권력이 개혁, 개방, 비핵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력이 나서서 신속하게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 김정은처럼 저런 절대 독재를 추구하는 이런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또 우리의 통일은 그 이후의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안보 비용 이런 것들은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북한 인민들은 훨씬 더 지금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스민 혁명 같은 그런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그 불똥 우리에게 당연히 튀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북한 정권이 아주 부드럽게 연착륙을 하면서
개혁 개방에 나서는 이런 정권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이런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 염유리 신문의 분석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김정은이 지금 뭐 중태에 빠졌다 이런 또 아니다 우리 정부는 아니다 지금 원산에서 뭔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 말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김정은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을 기약한 것은 맞다. 그리고 이런 준비 김여정을 대행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다. 연착륙이 개혁 개방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소식 제 들으면 북한 정권 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김정은의 안위를 놓고 북한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북한 체제를 뒤흔들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공채 강매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료들은 물론 주민들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매하는 대규모 공채가 20일부로 발급이 시작됐다고 데일리 NK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채는 지난 11일 김정은 주재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등 고위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비준을 마친 직후에 즉각 인수에 들어가 태양절인 지난 15일 조선중앙은행으로 옮겨져 발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각 기관에 20일부터 현금 대신 공채를 통해 자재와 물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전체 공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외화 공채를 돈주 등 주민들에게 강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공채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북한 경제 전반은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각종 물품과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소들은 당분간 모든 대금을 공채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공채는 현금화가 어려워서 원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급 등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장과 기업소들은 반강제적으로 공채 매입의 대상자가 되고 돈주들은 외화 공채를 사지 않을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당국의 조치를 따르는 것인데요. 이 공채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추고 개개인의 재살이 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 공채 드디어 팝니다. 파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할당을 줘서 강매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공채들 중에서 외화 공채입니다. 전체 공채의 40%를 외화로 받아라 라는 것인데 그 외화로 받는 것은 뭐 함경북도 또는 여하튼 뭐 도당들 자강도 양강도 이런 도당들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도당에서는 시군당에게 다시 또 할당량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군당에는 자신의 시군에 누가 돈 주다 누가 제일 돈이 많다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들 쫙 불러모아 가지고 나눠줍니다. 너 김철수 너 얼마어치 지금 이 공채를 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치 적어놓은 이 돈대로 외화 달러나 위안화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냥 뺏는 것이죠. 10년짜리인데 10년 후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 북한 돈이 그대로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 가치가 아니다. 또 뭐 비슷한 가치조차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알 수 있죠. 왜냐?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위안화와 달러를 그냥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데서 뺏어버리는 이런 공채를 발행했다. 그래서 드디어 팔기 시작했다. 그 말은 뺏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 이런 것들이 언제 폭발할지 프랑스 혁명 같은 이런 일이 생길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북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군대 정말 엄정한 군기 속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요새 우리 군대 너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